규제 지침 1.190은 경수로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중성자 플루언스를 어떻게 산정하고 검증할 것인지를 정리한 핵심 지침입니다. 압력용기 벨트라인 영역은 운전기간 동안 고속중성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 누적 피폭은 압력용기 재료의 취성화, 파괴 인성, 가압열 충격 평가, 구조 건전성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 지침은 2001년 3월에 발행되었고 선행 초안으로 DG1053과 DG1025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압력용기 고속중성자 플루언스의 계산, 선량 측정에 의한 검증, 계산 불확도 평가, 그리고 규제 심사에 필요한 보고 요건입니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단순히 계산 공식을 읽는 데 그치지 말고 계산값이 재료 취성화 평가와 규제 허용성 판단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규제 지침 1.190의 목적은 경수로 원자로 압력용기 구조 건전성 평가에 필요한 중성자 플루언스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대상은 압력용기 벨트라인 영역 재료가 운전기간 동안 받는 고속중성자 플루언스이며 대표 기준은 1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중성자 플루언스입니다. 이 지침은 계산 방법과 선량 측정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 계산은 압력용기 재료 위치별 플루언스를 예측하는 주된 수단이고 측정은 계산 방법의 검증, 편향 확인, 불확도 평가에 사용됩니다. 즉 계산과 측정은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 규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플루언스 값을 만들기 위해 결합되는 두 축입니다. 규제 지침 자체는 규정이 아니지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고 주장하려면 규제 입장에 명시된 필수 조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정형 설계, 특이한 재료 조건, 복잡한 기하학 조건, 또는 충분한 무연성 천이 기준 온도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전별 대안 방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원자로 냉각제 압력경계의 핵심 구성품입니다. 고속중성자 조사로 압력용기 강제의 인성이 저하되면 무연성 천이 기준 온도와 가압열 충격 기준 온도, 평가가 중요해집니다. 이 때문에 압력용기 중성자 플루언스는 단순한 방사선장 계산값이 아니라 장기 운전 안전성 판단의 핵심 입력값이 됩니다. 텐셰프알 50.60은 탱크프알 파트 50부록 지의 파괴인성 요건을 원자로 압력용기에 적용합니다. 텐셰프알 50.61은 가압경수로의 가압열 충격 사건에 대한 압력용기 보호 요건을 규정합니다. 부록 H는 재료 시편과 플럭스 선량계를 포함한 감시 캡슐 설치를 요구하여 플루언스 증가에 따른 재료 손상 상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압력용기 재료의 취성화 평가는 고속중성자 플루언스, 재료 화학 조성, 구리와 니켈 함량, 초기 기준 온도, 불확도 여유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일반 설계 기준 14, 30, 31도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의 건전성, 품질, 파괴 방지 요구와 직접 연결됩니다. 규제 지침 1.190은 지침의 문장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 필수 조항, 기대 조항, 허용 조항이라는 이행 용어를 사용합니다. 필수 조항은 지침 적용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기대 조항은 특정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야 하는 조항입니다. 허용 조항은 인허가 보유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용 또는 권고 조항입니다. 이 구분은 규제 지침을 강제 규정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면서도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할 때 충족해야 할 기술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인허가 보유자가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원전별 기술 근거와 검증 자료를 통해 수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규제 지침 1.190은 단순한 포괄 상한식이나 과도하게 보수적인 플루언스 값보다 검증된 계산과 측정에 근거한 최선 추정 플루언스를 기본 방법론으로 삼습니다. 가압열 충격 기준온도 상관식에서는 최선 추정 플루언스로 기준온도 변화량을 산정하고 플루언스 불확도, 화학인자 불확도, 상관식 불확도는 별도의 여유도 항으로 처리합니다. 1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중성자 플루언스는 무연성 천이 기준온도와 가압열 충격 기준온도, 평가에서 핵심 피폭 매개 변수로 사용됩니다.
동시에 이 절차는 0.1메가 전자볼트에서 15메가 전자볼트 범위의 손상 플루언스 스펙트럼도 산정하므로 철 원자당 변이와 같은 다른 피폭 지표에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용기 플루언스 평가는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시 캡슐 선량 측정과 용기 외부 공동부 선량 측정을 통해 계산 방법을 검증하고 편향과 불확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압력용기 플루언스 산정은 입력자료 구축, 노심 중성자원 정의, 수송 해석, 검증, 불확도 평가, 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노심, 내부 구조물, 압력용기, 공동부의 기하학적 형상과 재료 입력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합니다. 그 다음 노심 중성자원의 시간, 공간, 에너지 의존성과 절대 정규화를 결정합니다. 수송 해석 단계에서는 이산종 좌표법이나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하여 노심에서 압력용기 및 원자로 공동부까지 중성자 플루언스를 계산합니다. 이후 운전 원자로 측정값, 압력용기 모의 벤치마크, 계산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방법론을 검증합니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값 대 계산값 비율, 편향, 불확도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모델 조정이나 편향 보정을 적용합니다. 최종 보고에는 다군 플루언스, 1메가 전자볼트 초과 접분형 플루언스, 반응률, 비방사능, 불확도, 보정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제 입장 1은 중성자 플루언스 계산 방법의 중심을 이룹니다. 계산 방법, 입력자료, 노심 중성자원, 수송 해석, 방법론 검증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야 압력용기 피폭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특히 이산총 좌표법과 몬테카를로 방법, 평가액 자료 파일, 다군 단면적 라이브러리, 노심 중성자원 정규화, 무연성 천이 기준온도 및 가하별 충격 기준온도, 평가의 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계산값 하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값이 어떤 핵자료와 어떤 수치 모델, 어떤 검증 절차를 통해 도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제 입장 1의 방법론은 경수로 압력용기 벨트라인 영역 재료가 받는 최선 추정 중성자 플루언스와 전체 불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정론적 이산종 좌표법과 통계적 몬테카를로 수송 해석은 모두 허용되지만 탱케프알 파트 50 부록비에 따른 품질 보증 체계 안에서 적절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가하별 충격 기준온도와 무연성 천이 기준온도 평가에 사용할 압력용기 플루언스의 1시그마 불확도는 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20% 기준은 가하별 충격 기준온도 여유도 항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면 별도의 보정이나 원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등 다른 목적의 플루언스를 사용할 때에도 그 목적에 맞는 불확도 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산값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의 불확도를 어떤 근거로 제한하고 검증했는지입니다. 입력자료의 품질은 플루언스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노심, 내부 구조물, 압력용기, 피복제, 감시 캡슐의 치수, 위치, 재료 조성은 가능한 한 문서화되고 검증된 시공완료 기준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풀, 슈라우드, 포머 플레이트, 노심지지 배럴, 열차 폐체, 중성자 패드처럼 플럭스 감소의 중요한 내부 구조물도 모델에 반영해야 합니다. 압력용기 국부 평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용접부와 판재의 식별 및 위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동부 선량 측정에는 원자로 공동부 폭, 지지 구조물, 콘크리트 생물학적 차폐체, 함수량, 철근, 강제 조성이 필요합니다. 원전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명목 조성과 설계 치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변동성은 플루언스 불확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철과 물은 고속 중성자 감소에 큰 영향을 주므로 원자 수밀도 산정이 중요합니다. 물의 원자 수밀도는 전출력 운전 온도, 압력, 증기표, 비등경수로의 논의 채널 및 하강관 공급률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압력용기 플루언스 계산에는 약 0.1메가 전자볼트에서 15메가 전자볼트까지의 중성자 단면적이 사용됩니다. 권고 핵자료는 최신 평가 핵자료 파일이며 문서 발행 당시에는 NDF-B6판이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전 또는 동등한 핵자료 세트도 특정 적용 분야에서 충분히 벤치마크되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핵자료가 변경되면 원전별 방법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영향이 중요하면 플루언스 추정값을 갱신해야 합니다. NDF-B4판과 초기 NDF-B5판 철 단면적은 NDF-B6판에 비해 압력용기 내벽 플루언스를 약 20%, 공동부 플루언스를 약 35% 낮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NDF-B6판 철 단면적 자료가 강하게 권고됩니다. 선량계 반응률 단면적 선정에는 ASTM E1018 표준이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핵자료 선택은 단순한 자료집 선택이 아니라 압력용기 내벽과 공동부 플루언스 예측값의 체계적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결정입니다. 다군 근사를 사용하는 수송에서 코드는 기본 핵자료를 다군 구조로 전처리한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합니다. 라이브러리 개발에서는 군 구조, 군별 플럭스 평균화 스펙트럼, 산란 단면적의 르장드르 전개 차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독립적인 세분화 다군 마스터 라이브러리는 필요한 모든 동위원소를 포함해야 하며 최소 약 100개 이상의 에너지 군을 갖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경수로 구성에서는 산란 단면적에 대해 최소 3차 르장드르 전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용 라이브러리는 마스터 라이브러리를 영역별 동위원소 조성에 맞게 축약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0.1메가 전자볼트 이상에서 약 20개 에너지 군을 포함할 수 있지만 축약 과정이 실제 스펙트럼 특성을 잃지 않는지 대표 구성에서 마스터 라이브러리 계산과 비교해 검증해야 합니다. 노심 중성자원 산정은 시간 의존성, 공간 의존성, 에너지 의존성, 절대 정규화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공간 의존성은 노심 운전을 모사한 연소 계산 또는 측정 자료에 근거합니다. 3차원 연소 계산은 반경 방향 및 축방향 중성자원을 직접 제공하고 2차원 계산을 사용할 때에는 축방향 효과를 측정 자료나 별도 계산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중성자원은 출력 분포, 출력 수준, 연료 관리 방식, 연소도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주기별 상태점 의존성을 상세하게 반영해야 하지만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주기 내 대표 출력 분포 평균 또는 주기 피폭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심 중성자원은 플루언스 계산의 원천항입니다. 출력 분포와 연소도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압력용기 피폭 예측도 직접적으로 흔들립니다. 국부 중성자원은 핵분열률과 핵분열당 중성자 발생량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연료 피폭이 증가하면 플루토늄 축적 때문에 핵분열 스펙트럼, 핵분열당 중성자 수, 핵분열당 방출 에너지가 변합니다. 이 효과는 고연소도 집합체에서 메가와트당 고속 중성자원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압경수로의 전후설 제장전에서는 한 번 이상 연소된 연료가 압력용기 플루언스의 중요한 주변부 위치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연소도 의존성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등경수로에서는 높은 공급률을 갖는 연료 영역의 고에너지 스펙트럼이 동위원소 핵분열 분율과 중성자원 정규화에 유사한 영향을 줍니다. 주변부 연료 집합체에는 강한 반경 방향 출력 구배가 존재합니다. 평균 집합체 출력만으로는 압력용기 피폭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선 추정 계산에서는 연료봉별 중성자원 분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수로의 일반적인 8분의 1대칭 연료 장전 패턴에는 평면 8분의 1대칭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등경수로에서 제트펌프 위치가 4분면 대칭인 경우에는 4분면 대칭 모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료 장전 패턴이 8분의 1대칭이 아니면 최대 플루언스 산정에는 최대 플루언스가 발생하는 8분면을, 선량 측정 평가는 선량계가 위치한 8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노심을 그대로 모델링할 수 없는 반경 방향 방위각, 이산종자표 계산에서는 8분면당 최소 40개 각도 구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연료 집합체 면적은 약 0.5% 이내로, 연료봉별 중성자원 구배는 약 10% 이내로 재현해야 합니다. 대칭성 가정은 계산량을 줄여주지만 실제 장전 패턴과 구조물이 대칭성을 깨는 경우 최대 피폭 위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 모델은 반드시 실제 노심 조건과 비교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플루언스 계산은 노심에서 발생한 중성자가 내부 구조물과 압력 용기를 통과하여 관심 위치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수치적으로 추적하는 단계입니다. 대표 방법은 이산종 좌표법과 몬테카를로 수송 해석입니다. 압력 용기 플루언스 산정에서는 반경 방향 방위각 표현, 반경 방향 축방향 표현, 각도 구적법, 공간 격자 설정이 계산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계산 코드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형상, 재료, 중성자원 분포를 얼마나 충실하게 표현했는가입니다. 이산종좌표 수송 계산은 노심에서 압력 용기 관심 위치까지 중성자 수송을 결정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대표 기하학은 반경 방향 방위각 모델이며 필요하면 반경 방향 축방향 계산과 1차원 반경 방향 계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심 경계의 직사각형 직교좌표 형상과 압력 용기의 원통형 반경 방향 형상이 함께 존재할 때에는 가변 반경 방향 방위각 격자가 더 정확한 표현을 제공합니다. 수평면에서 재료 조성과 중성자원의 공간 분포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8분면당 최소 40개 각도 구간이 필요합니다. 주변부 연료 집합체에서는 반경 방향 격자를 약 인치당 2구간으로, 노심 외부 영역에서는 약 인치당 3구간 이상으로, 압력 용기 영역에서는 약 인치당 1, 5구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압력 용기 플루언스 산정에는 최소 S8 완전 대칭 각도 구적법을 사용해야 하며 공동부 계산에는 더 높은 구적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저장 공간 제약 때문에 격자 밀도나 각도 구적법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2단계 이상의 부트스트랩 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접근은 계산 영역을 서로 겹치도록 나누고 내부 영역 계산에서 얻은 경계 중성자원을 외부 영역 계산의 내부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중첩 영역의 적정성은 외부 영역의 내부 반경을 줄이는 등의 민감도 검토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별 플럭스 수렴 기준은 0기를 사용하고 각 에너지 군 내 반복 횟수는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음수 플럭스를 피하고 수렴성을 높이기 위해 가중차분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격자, 각도 구적법, 수렴 기준의 적정성은 수치 조건을 더 엄격하게 했을 때 결과 변화가 무시 가능함을 보여 입증합니다. 수치 검증은 계산 코드 사용자의 숙련도와 결과의 재현성을 보여주는 핵심 절차입니다. 몬테카를로 수송 해석은 직사각형 연료 집합체, 원통형 노심 지지 배럴, 열차 폐체, 압력 용기, 축방향 형상, 선량계 위치, 원주 방향 용접부 위치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속 에너지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다군 라이브러리에서 요구되는 느장들의 전개차수와 군수 조건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량계 응답 집계를 위해 에너지 구간 구조를 사용할 때에는 다군 라이브러리 군 구조 선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몬테카를로 기하학 입력은 표면과 셀 정의가 복잡함으로 도면 점검, 최적 검증, 설계 자료 대조가 필수입니다. 플럭스는 선량계 및 압력 용기 표면과 내부 위치의 면적 또는 최적 집계 영역에서 평가됩니다.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집계 영역을 크게 잡을 수 있지만 그 경우 공간 의존성이 집계 편향을 만들지 않는지 민감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몬테카를로 계산은 유한한 입자 인력에 근거하므로 표본 추출 불확도를 가집니다. 따라서 평균 플럭스, 상대 오차, 분산의 분산, 고차 모멘트 관련 지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평균 플럭스는 마지막 절반의 계산에서 입자수 증가에 따라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경향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평균 플럭스의 백분율 상대 오차는 일반 집계에서 약 10% 이하, 정 검출기에서는 약 5% 이하가 요구됩니다.
상대 오차는 마지막 절반의 계산에서 입자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동을 보여야 합니다. 분산의 분산은 모든 집계에서 약 0.10 이하이어야 하며 마지막 절반에서 입자수의 역수에 비례하여 감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계 지표는 몬테카를로 결과가 단순히 출력된 숫자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안정된 추정값인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노심에서 압력용기까지 중성자 플럭스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압력용기에 도달하는 중성자는 매우 적습니다.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산저감 기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성자 경로가 실제 집계에 기여한다면 플루언스와 상대 오차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분산저감 방법에는 중성자 에너지 절단, 중성자원 편향 표본화, 기하학적 분할과 러시안 룰렛, 가중치창이 포함됩니다. 각 방법은 분산저감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과 비교하여 검증되어야 합니다. 1메가 전자볼트 초과 중성자 플루언스 계산에는 1메가 전자볼트 에너지 절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선량계 응답 계산에서는 각 반응 단면적의 문턱 특성에 맞게 절단값을 낮추어야 합니다. 가중치창은 공간 에너지 셀 중요도가 정교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저감 미적용 계산과의 비교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송 해석은 전방향 모드 또는 수반 모드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특정 위치의 응답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하면 수반 플럭스가 유용하고 문제 영역 전체의 플루언스를 구하려면 단위 중성자원 전방향 플럭스가 적합합니다. 여러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료 집합체 중요도, 인자를 미리 계산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시 캡슐 플루언스는 캡슐 기하학과 내부물 영역 표현에 매우 민감합니다. 캡슐의 반경 방향 위치, 재료 경계면 근접성, 압력용기, 열차 폐체, 콘크리트 차 폐체와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노심 슈라우드와 베풀 폼업하는 캡슐 선량계 응답을 약 5%에서 10% 낮출 수 있으므로 모델에 포함해야 합니다. 감시 캡슐과 주변 구조물의 세부 표현은 작은 위치 차이만으로도 선량계 응답을 바꿀 수 있습니다. 1메가 전자볼트 초과 중성자 플루언스를 압력용기 내면에서 두께 4분의 1 지점과 4분의 3 지점으로 외삽할 때에는 무연성 천이 기준 온도의 중성자 스펙트럼 의존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규제 지침 1.99 제2계정의 감쇄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내부 위치 플루언스에는 스펙트럼 리드 인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철 원자당 변이는 1메가 전자볼트 초과 중성자 플루언스 외석과 스펙트럼 리드 인자 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매개 변수입니다. 스펙트럼 효과를 고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1메가 전자볼트를 넘는 중성자의 총량만 보지 않고 에너지 분포가 재료 손상에 미치는 차이를 함께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3차원 효과가 중요하지만 3차원 수송 해석이 실용적이지 않을 때에는 낮은 차원 계산을 합성하여 3차원 플루언스 표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방향 중성자원과 감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위치, 특히 국부 최소값이나 강한 구배 영역에서는 비보수적 과소 예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중 채널 합성은 여러 기본 플럭스해의 가중합으로 3차원 플루언스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단순 합성이 적합하지 않거나 축방향, 방위각 분포가 복잡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정 노심 및 압력용기 영역을 대표하는 기본 플럭스해와 가중치를 조합하여 플루언스를 예측합니다. 정확도는 기본 함수 선정과 영역 경계면 처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강한 축방향 또는 방위각 불균질성이 존재하면 3차원 계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중 채널 합성은 복잡한 3차원 문제를 현실적인 계산량 안에서 처리하는 실용적 방법이지만 기본해와 가중계수 선정의 타당성이 결과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원자로 공동부에 설치된 선량계를 분석하려면 공동부 플루언스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압력용기 두께 5에서 10, 0인치를 통과하면서 1메가 전자볼트 초과 중성자 플루언스가 크게 감쇄하므로 공동부 계산은 철산란 단면적에 매우 민감합니다. 공동부의 반경방향 영역과 압력용기 단열재 같은 점일도 재료에서는 중성자 스트리밍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부 계산에는 NDFB6판 단면적 자료 사용이 권고되며 대한 핵자료는 운전 원자로 공동부 측정이나 공동부 환경 벤치마크로 검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8 각도 구적법이 허용되지만 중간평면 박 위치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반경방향 이상각 계산으로 스트리밍 성분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차폐체 조성, 검출기 관정, 국부 기하학 조건도 공동부 플루언스에 민감함으로 가능한 한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방법론 검증은 계산 코드가 널리 알려져 있거나 과거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해당 원전의 입력 자료와 모델 구현이 실제 측정값 및 벤치마크와 일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의 핵심은 편향과 불확도를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해석적 불확도 평가와 벤치마크 비교를 함께 수행해야 최선 추정 플루언스의 신뢰도를 규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해석적 불확도 분석에서는 중요한 입력 자료와 모델링 과정의 불확도 요인을 식별하고 민감도 계산으로 그 영향을 정량화합니다. 둘째, 벤치마크 비교에서는 운전 원자로 측정, 압력용기 모의장치 벤치마크, 뉴레그칼 612로 계산 벤치마크와 비교합니다. 셋째, 해석적 결과와 벤치마크 결과를 적절히 조합하여 전체 계산 편향과 계산 불확도를 산정합니다. 코드와 자료 라이브러리가 과거 적용에서 승인된 경험이 있더라도 해당 인허가 보유자의 구현이 현재 적용에 유효하다는 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과 계산 차이는 계산 불확도와 측정 불확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두 불확도를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치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불확도 요인에는 수송해석 단면적, 선량계 반응 단면적, 핵분열 스펙트럼, 내부 구조물 치수 편차, 재료 밀도와 조성이 포함됩니다. 냉각제물, 노심, 노심 배럴, 폼업판, 열차 폐체, 압력용기 피복제, 콘크리트 차 폐체의 동위원소, 조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중성자원의 공간 에너지 분포와 연소도, 의존성 역시 주요 불확도 요인입니다. 방법 5차에는 격자 밀도, 각도 전개, 수렴 기준, 거시 군 단면적, 감시 캡슐 교란, 공간 합성, 공동부 스트리밍이 포함됩니다. 각 입력 불확도에 대한 플루언스 민감도는 수송해석 민감도 계산으로 산정하고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제곱 합제곱근 방식으로 결합합니다. 알려진 체계적 오차나 편향은 부호를 고려하여 대수적으로 결합합니다. 계산 방법은 측정 벤치마크 및 계산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 대상에는 압력용기 내부 감시 캡슐 선량 측정, 용기 외부 공동부 측정, 압력용기 모의장치 벤치마크, 뉴레그쉘 612로 벤치마크 문제가 포함됩니다. 비교 대상은 관심 위치의 반응률, 플루언스, 군 플럭스이며 실제 적용에 사용할 단면적, 수송해석 기법, 코드 매개 변수와 가능한 한 일관되어야 합니다. 압력용기 내부 감시 캡슐에서 계산 반응률은 일반적으로 측정값과 20% 이내, 공동부 선량 측정에서는 30% 이내가 기대됩니다. 그보다 큰 편차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원인이 계산 오류라면 계산 모델을 수정해야 합니다. 최소 제곱 조정이나 곱셈식 편향 보정을 적용했다면 조정 근거와 조정 전후 측정값 대 계산값 비율을 보고해야 합니다. 운전 원자로 측정은 실제 시공 완료 기준 재료, 기하학 조건, 운전 조건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 불확도가 클 수 있으므로 원전별 측정값은 통계적으로 충분하고 선량계 간 자기일관성이 입증될 때만 편향 또는 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풀 임계집 합체는 실물 규모 단면 압력용기 모의장치이며 압력용기 내부 표면 두께 4분의 1 지점, 4분의 3 지점 측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비너스 실험과 풀사이드 시설 벤치마크는 주변부 연료집 합체의 연료봉별 출력 분포, 부분 길이 차폐체 연료집 합체, 노심 배럴 중성자 패드 불균질성을 모사합니다.
HB 로빈슨 2호기 공동부 측정과 네스집 실험계획 공동부 모의장치는 공동부 플루언스 계산 방법 검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원자로 측정과 모의장치 벤치마크는 각각 실제성과 제어된 실험 조건이라는 장점을 가지므로 두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계산 편향과 계산 불확도는 해석적 불확도 분석과 벤치마크 비교 결과를 조합하여 결정합니다. 계산 편향은 계산된 플루언스의 곱셈식 보정으로 적용하여 최선 추정 값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하별 충격 기준온도 및 무연성 천이 기준온도 평가에는 압력용기 플루언스 1시그마 불확도 20% 이하가 요구됩니다. 계산 불확도가 20%를 초과하고 30% 미만이면 모델 조정이나 보정으로 예측값과 1시그마 반경방향 불확도의 조합을 20%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계산 불확도가 30%를 초과하면 규제지침 1.190의 일반 방법론은 적용할 수 없으며 원전별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불확도 기준은 규제적 수용성의 경계이므로 수치 자체보다도 그 수치가 어떻게 산정되고 검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규제 입장 2는 중성자 플루언스 측정 방법을 다룹니다. 감시 선량 측정과 검출기 응답 검증은 계산 결과를 실제 원자로 환경과 연결하는 실험적 근거입니다. 방사와 검출기, 고체 상태 비적 검출기, 헬륨 축적 플루언스 감시기, 기준 중성자장 검증은 모두 계산 플루언스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측정 자료는 계산의 보조 자료가 아니라 편향과 불확도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검증축입니다. 선량 측정은 비방사능과 동위원소 생성률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며 중성자 수송해석 계산 검증에 사용됩니다. 플루언스는 감시 캡슐 또는 용기 외부 공동부에 설치된 수동 적분형 검출기의 응답으로부터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검출기는 방사와 검출기이며 특정 문턱 에너지 이상의 중성자에 반응합니다. 검출기 세트는 서로 충분히 분리된 문턱값을 가져야 하며 계략적인 스펙트럼 정보와 플루언스 추정값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규제 입장 2는 신규 선량 측정에 적용되며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선량 측정에도 적용됩니다. 측정은 계산의 보조가 아니라 독립적인 검증축이므로 반응률과 비방사능은 수송해석 계산의 편향 확인에 직접 사용됩니다. 표 2는 압력용기 선량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 문턱 검출기를 정리합니다. 각 검출기는 서로 다른 에너지 영역의 고속 중성자에 민감하므로 여러 검출기를 조합해야 스펙트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넵투늄 237의 중성자 유도 핵분열 반응은 약 0.69 메가 전자볼트 문턱값을 가지며 낮은 고속 에너지 영역을 포함하는 핵분열 모니터로 사용됩니다. 나이오뷴 93의 중성자 비탄성 산란으로 생성되는 나이오뷴 93M 반응은 약 0.97 메가 전자볼트 문턱값을 가지며 1 메가 전자볼트 부근의 중성자 감시에 유용합니다. 우라늄 238의 중성자 유도 핵분열 반응은 약 1.45 메가 전자볼트 이상의 영역을 감시합니다. 니켈 58의 중성자 양성자 반응으로 생성되는 코발트 58 반응은 약 2.05 메가 전자볼트, 철 54의 중성자 양성자 반응으로 생성되는 망간 54 반응은 약 2.32 메가 전자볼트, 타이타늄 46의 중성자 양성자 반응으로 생성되는 스칸듐 46 반응은 약 3.76 메가 전자볼트, 구리 63의 중성자 알파 반응으로 생성되는 코발트 60 반응은 약 4.65 메가 전자볼트 이상의 중성자에 주로 민감합니다. 이와 같은 문턱 검출기 조합은 플루언스 크기뿐 아니라 에너지 스펙트럼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량계 세트는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충분히 넓게 포괄해야 합니다. 철 54의 중성자 양성자 반응으로 생성되는 망간 54와 니켈 58의 중성자 양성자 반응으로 생성되는 코발트 58은 약 2메가 전자볼트 이상의 중성자 감시에 유용하고 타이타늄 46의 중성자 양성자 반응으로 생성되는 스칸듐 46은 약 4메가 전자볼트 이상, 구리 63의 중성자 알파 반응으로 생성되는 코발트 60은 약 5메가 전자볼트 이상 중성자 측정에 유용합니다. 넵투늄 237 및 우라늄 238 핵분열 모니터는
문턱값이 낮아 스펙트럼 정보 확보에 중요합니다. 고속 문턱 모니터 외에도 코발트 59의 중성자 감마 반응으로 생성되는 코발트 60과 같은 열중성자 모니터를 포함하여 열중성자 플루언스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중성자 플루언스는 불순물의 저에너지 방사화 간섭과 방사화된 핵종 소진 평가에 필요합니다. 선량계 선정의 핵심은 하나의 검출기로 모든 에너지 영역을 대표하려 하지 않는 것이며 서로 다른 문턱 반응을 조합해야 신뢰성 있는 플루언스 평가가 가능합니다. 선량계 재료는 사용 조건과 물리화학적으로 양립해야 하며 용융이나 완만한 가열에 따른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철 선량계는 섭씨 700도를 초과하는 가열에서 망간 54 방사능 확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분열 모니터는 산화에 취약하므로 재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 밀봉이 필요합니다. 반응 단면적은 플루언스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붕괴 감마선 수율은 정확한 방사능 분석이 가능할 만큼 커야 하고 개수되는 감마선 에너지는 인접 스펙트럼 선과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방사와 핵종의 반감기는 조사 종료 후 실제 개수 시점까지의 시간과 조사 기간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재료의 산화, 방사와 생성물 손실, 감마선 간섭, 반감기 부적합은 모두 플루언스 추정 오차로 이어집니다. 선량계 재료는 불순물 방사능이 의미 있는 오차를 만들지 않을 정도로 순도가 높아야 합니다. 넵투늄 237, 우라늄 238, 니켈, 철 등 선량계 재료의 불순물 수준은 질량 분석 또는 방사화 분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급 중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표면 오염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열중성자 차폐체는 간섭을 줄일 수 있지만 방사선 가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저에너지 검출기와 적절히 이격되어야 합니다. 선량계 질량은 방사능 분석에 충분한 방사능을 만들되 과도한 불감시간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선량계 두께는 중성자 자기차폐, 산란, 광자 감쇄, 핵분열 생성물 반동 손실에 영향을 줍니다. 질량과 두께는 단순 제작 조건이 아니라 방사능 개수 정확도와 자기차폐까지 좌우하는 실험 설계 변수입니다. 노심 외부 위치에서는 플루언스 구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선량계 위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압력용기 공동부에서는 반경방향 위치뿐 아니라 방위각 위치와 수직 위치도 중요합니다. 공동부 선량 측정에는 세 방향 위치를 정확하게 보장하는 전용 장착 구조가 필요합니다. 고체 상태 비적 검출기는 핵분열성 침적에서 발생한 핵분열 파편의 비적을 직접 기록합니다. 넓은 민감도 범위와 연구 측정 기록이 장점이지만 나노그램에서 피코그램 규모의 침적을 사용하므로 문서화와 표준 중성자장 교정이 필수입니다. 헬륨 축적 플루언스 감시기는 중성자알파 반응으로 생성된 헬륨 기체를 질량 분석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며 STEM E910 표준이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동부에서는 위치 오차가 곧 플루언스 오차로 이어지므로 장착 구조와 위치 기록이 측정값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계산과 측정을 비교하려면 측정된 검출기 응답을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 응답에는 조사 종료 시점의 비방사능, 동위원소 생성량, 총 반응수, 핵분열 모니터의 초기 원자당 핵분열수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 측정 비교에는 검출기 응답 교란, 간섭 반응, 연소도, 광핵분열 보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 종료 방사능을 계산하거나 방사능을 반응률로 변환할 때에는 출력 이력과 방사화 생성물 반감기를 반영해야 합니다. 광핵분열 보정은 선량 측정 위치와 원자로 유형에 따라 대략 2%에서 15%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시 캡슐과 검출기 캡슐화에 의한 제자리 중성자장 교란은 수송해석 계산에 포함하거나 별도 보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산 검증의 측정값을 사용하려면 각 선량계 유형별 응답 불확도를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불확도 표에는 검출기 응답에 기여하는 구체 불확도 요인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요인으로는 배경 개수, 개수 효율, 개수 통계, 개수된 시료 분율, 붕괴 상수, 핵분열 수율, 검출기 질량, 기하학 형상, 재료 조성, 동위원소 순도가 있습니다. 출력 이력, 조사 시간, 선량계 위치 불확도, 플루언스 결정에 사용하는 단면적 불확도도 반영해야 합니다. 각 항목이 표준 편차인지, 범위인지, 보정 분율인지 식별하고 결합 방법과 총 응답 불확도 산정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측정 불확도표는 특정 검출기 측정값을 계산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계산 벤치마크에 사용할 선량 측정은 탱크포알 파트 50 부록 B의 품질 보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 측정 안정성과 불확도 확인을 위해 몇 년마다 특성이 잘 규명된 중성자장에서 선량 측정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선량계 평가 절차, 장비, 인력이 변경되어 선량 측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검증은 재료 선량 측정 기준 시설 또는 기준 핵분열 중성자원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검출기 유형을 인증된 중성자 플루언스에 노출하고 계산된 스펙트럼 평균 단면적으로 측정값을 도출합니다. 측정값과 인증된 플루언스가 결합 불확도 안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계산값 대 실험값 비율은 검출기 응답 측정 또는 검출기 단면적 편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검출 기별 1메가전자볼트 초과 고속 중성자 플루언스는 측정된 반응 확률을 1메가전자볼트 초과 중성자 스펙트럼 평균 단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스펙트럼 평균 단면적은 중성자 수송해석 계산에 근거합니다. 개별 검출기 플루언스와 가중 평균 플루언스는 관련 측정 불확도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대안적으로 조사 종료 비방사능, 측정 반응 확률, 동위원소 생성량, 총 반응수, 평균 반응률을 계산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측정 계산 비교에 따라 평균 측정값 대 계산값 비율을 가중 평균으로 결정합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의심 검출기에 낮은 가중치를 주거나 제외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절차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시공 완료 기준 압력용기 내부 감시 캡슐 선량 측정은 쉽게 갱신하기 어렵고 금속 재료 시험평과 함께 조사된 선량계는 드문 간격으로만 회수됩니다. 따라서 추가 및 개선된 선량 측정은 전우설 노심 개조의 영향을 이해하고 압력용기 피폭을 추적하는 데 중요합니다. 용기 외부의 원자로 공동부는 개선된 선량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안 위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압력용기 벤치마크 실험은 용기 외부 선량 측정이 압력용기 벽체 내 피폭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원주 방향 위치에 배치된 공동부 선량계는 전우설 노심 전략의 유효성을 감시하는 좋은 모니터가 됩니다. 용기 외부 선량 측정은 감시 캡슐만으로 부족한 시간적, 공간적 정보를 보완합니다. 규제 입장 사문보고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규제 심사를 위해서는 계산 방법, 측정 방법, 다군 플루언스, 적분형 플루언스, 측정값 대 계산값 비율, 비방사능 결과가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최종 수치가 아닙니다. 해당 수치가 어떤 입력자료, 검증 절차, 보정 방법, 불확도 평가를 거쳐 도출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규제상 플루언스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 보유자의 문서화 자료는 계산 및 측정 방법을 완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규제 입장 1과 2에 따른 플루언스 방법론의 세부사항은 주제보고서로 제시할 수 있고 원전별 측정 자료와 원전별 입력 자료는 압력용기 감시 보고서에 포함합니다. 적분형 및 다군 플루언스와 플루언스율 계산 방법, 검증, 불확도 분석, 벤치마크 비교, 전체 불확도 결정 절차를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계산 플루언스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방법, 관련 불확도, 정당화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최대 벽체 위치 또는 제한 위치, 감시 위치,
두께 4분의 1 지점과 4분의 3 지점의 절대다군 중성자 플루언스와 플루언스율, 에너지 경계도 보고해야 합니다. 최종 수치만 제시하는 보고서는 규제 검토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플루언스 비교로 방법 검증을 수행할 때에는 측정된 1메가 전자볼트 초과 적분형 중성자 플루언스와 계산된 값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반응률 비교나 다른 응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산값과 측정 반응률 또는 반응 확률을 보고해야 합니다. 플루언스와 반응률을 연결하는 스펙트럼, 평균 반응 단면적과 그 산정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각 측정 위치와 검출기별 측정값 대 계산값 비율, 측정 불확도도 보고해야 합니다. 측정 자료를 계산 조정에 사용했다면 조정 설명과 조정 전후의 측정값 대 계산값 비율을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각 선량계에 대해서는 반응 유형, 재료 형태, 재료 중량 백분율, 동위원소 백분율, 핵분열 수율, 반감기, 응답 보정, 검증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직원은 신규 인허가 적용 평가와 10kFR 50.61 및 10kFR 파트 50 부록지 준수 평가에서 규제 지침 1.190의 방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록지 요건은 10CFR 50.60에 의해 부과됩니다. 신청자 또는 인허가 보유자가 지정 규정 조항을 충족하는 수용 가능한 대안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그 대안도 원전별 근거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규제 지침 1.190은 압력용기 플루언스 결정을 표준화하여 원전별 검토의 기류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계산 방법, 측정 방법, 검증, 보고의 일관성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효율과 인허가, 보유자의 제출 자료 완전성을 함께 개선합니다. 문서의 표, 그림, 방정식은 계산 방법, 측정 방법, 검증 절차, 불확도 판단 기준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핵심 자료입니다. 표 1과 표 2, 그림 1부터 그림 5, 식 1부터 식 6은 플루언스 평가 절차를 실제 업무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이 도표들은 단순 보조자료가 아닙니다. 입력자료에서 계산, 검증, 불확도 판단, 보고 요구사항으로 이어지는 규제 해석의 골격을 제공합니다. 표 1가는 플루언스 계산 방법의 큰 틀을 정리합니다. 플루언스 산정은 단순한 측정 외삽이 아니라 절대 플루언스 계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하학적 형상과 재료는 문서화되고 검증된 원전별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핵자료는 최신 평가핵 자료 파일 사용이 원칙이며 대안 세트는 벤치마크로 수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산종자표 계산에는 최소 3차 레장드르 전개 산란 각도 조성을 사용해야 하고 축약 작업용 라이브러리는 마스터 라이브러리와 대표 구성 계산 비교로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심 중성자원은 국부 동위원소 조성, 모드별 밀도, 연료 피폭 의존 핵분열 스펙트럼, 중성자 발생량, 방출 에너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최선 추정 출력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플루언스 변화가 중요하면 수명 말기 예측을 갱신해야 합니다. 표 1라는 실제 수송해석 모델을 만들 때 확인해야 할 격자, 구적법, 집계, 통계, 분산저감, 캡슐 모델링, 스펙트럼 효과를 정리합니다. 공간 표현에서는 반경방향, 방위각 격자를 상세화하고 8분면당 최소 49간과 최소 S8각도 구적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트스트랩 계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중첩 영역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몬테카를로 계산에서는 집계 영역 또는 평균 플럭스 영역이 편향을 만들면 예측값을 조정해야 하고 추정 평균값과 상대 오차는 통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분산 저감 방법은 반드시 저감 미적용 계산과 비교해 검증해야 합니다. 감시 캡슐 모델링에서는 캡슐 기하학, 내부물 영역 표현, 격자 적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두께 4분의 1 및 4분의 3 위치 외삽에는 스펙트럼 리드 인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표 1단은 계산 검증, 측정 검증, 보고 요구사항을 연결합니다.
공동부 계산에서는 공동부 수송 해석의 S8각도 구적법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법 검증에서는 벤치마크 비교와 해석적 불확도 분석을 모두 수행하여 전체 편향과 불확도를 결정합니다. 가하별 충격 기준온도 및 무연성 천이 기준온도 결정에는 1시그마 불확도 20% 이하가 요구됩니다. 선량계 세트는 충분한 스펙트럼 범위를 가져야 하며 각 선량계 응답에 대한 불확도 분석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검출기 응답 교정은 표준 중성자장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보고에는 플루언스, 반응률, 측정값 대 계산값 비율, 불확도, 보정, 검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 1은 이산종좌표 계산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주기 의존 연료 집합체 출력, 연료 봉별 출력, 연료 피폭, 동위원소 핵분열 스펙트럼, 노심 내부 구조물, 압력용기 기하학이 중성자원 및 플루언스 계산에 입력이 됩니다. 구성요소의 재료 조성과 다군 라이브러리는 것이 단면적으로 연결됩니다. 반경 방향 방위각 중성자원 계산과 반경 방향 방위각 플루언스 계산이 핵심 경로를 이루며 필요하면 1차원 군 축약과 반경 방향 축방향 계산을 이용해 플루언스 합성을 수행합니다. 최종 산출물은 3차원 압력용기 플루언스 추정값입니다. 이 흐름은 입력자료, 거시 단면적, 수송 해석, 플루언스 합성이 하나의 계산체계로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그림 2는 몬테카를로 계산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주기 의존 연료 집합체 출력과 연료 봉별 피폭은 몬테카를로 입자수송 코드의 중성자원 구성에 직접 연결됩니다. 연속에너지 라이브러리 또는 다군 라이브러리가 것이 단면적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방식은 노심, 내부 구조물, 압력용기 기하학을 보다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입자수송 코드의 플루언스 결과는 직접 3차원 압력용기 플루언스 추정값으로 이어집니다. 그림에 제시된 코드는 예시일 뿐이며 동등하게 검증된 몬테카를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드명보다 중성자원 구성, 단면적 라이브러리, 형상 모델링, 통계 수렴이 모두 적절히 검증되었는가입니다. 그림 3은 계산 방법 검증이 해석적 불확도 분석과 벤치마크 비교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석적 측면에서는 원전 모델 입력과 추정 계산 불확도를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해석적 불확도와 편향을 산정합니다. 벤치마크 측면에서는 운전 원자로 측정, 모의장치 벤치마크, 계산 벤치마크 문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결과 비교가 수용되지 않으면 차이를 해소하고 필요하면 계산 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해석적 추정값과 벤치마크 추정값을 결합하여 계산 불확도와 계산 편향을 산정합니다. 이 절차는 최선 추정 플루언스가 검증된 계산값임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입니다. 그림 4는 계산 불확도, 크기에 따라 플루언스 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계산된 플루언스와 검증 결과를 함께 사용하여 불확도 평가를 수행하고 계산 불확도가 20% 이하이면 편향 보정을 적용한 플루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불확도가 20%를 초과하고 30% 미만이면 식 6에 따라 보정 플루언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계산 불확도가 30% 이상이면 규제 지침 1.190의 일반 방법론 범위를 벗어나며 사례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20%와 30% 기준은 실무 판단의 핵심 경계입니다. 특히 무연성 천이 기준온도와 가하별 충격 기준온도 평가에서는 이 불확도 경계가 규제 수용성 판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림 5는 플루언스 측정 방법 검증의 품질 보증 구조를 보여줍니다. 측정 방법은 선량계 불확도 분석과 주기적 표준 또는 기준 중성자장 검증을 통해 검증됩니다. 선량계 측정 불확도와 편향을 산정하고 인증된 플루언스 및 스펙트럼 평균 단면적을 사용하여 검증 결과를 평가합니다. 해석적 불확도와 검증 불확도를 결합하면
측정 불확도 및 편향 추정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계산 검증에 사용할 측정 자료가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선량 측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산 검증 자체도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규제 분석은 지침 발행의 문제의식, 목적, 대안 검토, 비용과 편익, 그리고 기존 허가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핵심은 압력용기 플루언스 산정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규제기관의 심사 효율과 인허가, 보유자의 제출 자료 완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소급적 규제 변경 검토는 이 지침이 기존 허가자에게 새로운 강제 요건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문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규제 지침 1.190은 기존 규정 준수를 위한 수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경수로 압력용기의 구조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브록-지와 10CFR 50.6을 포함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 중성자 플루언스, 특히 1메가 전자볼트 초과 중성자 플루언스는 압력용기 재료의 파괴인성 추정에 필요합니다. 노심에서 압력용기까지 중성자 플루언스는 여러 자릿수에 걸쳐 감쇄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노심과 압력용기 내부 구조물의 물리적 표현, 중성자 수송해석 수치 계산, 핵자료 선택에 매우 민감합니다. 과거에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측정 플루언스와 계산 플루언스의 일치도가 원점별로 달랐습니다. 계산 측정 기술, 핵자료, 벤치마크 검증의 향상은 인허가 갱신과 압력용기 파괴인성 평가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침의 목적은 압력용기 플루언스 산정을 위한 최신 계산 및 측정 절차를 제공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선된 정확도와 현실적인 불확도 평가는 규제 준수 평가에 사용할 플루언스 값의 타당성을 보증합니다. 대안으로는 부서 기술입장 문서나 원자력규제위원회 보고서, 계열 문서 사용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공중, 산업계, 원자로안전자문위원회의 입력을 반영하고 공개적인 규제 지침 성격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인허가 보유자와 개별 논의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기존 관행과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표준화에 부적합합니다. 규제 지침 발행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로안전자문위원회, 산업계, 공중 참여가 반영된 공개적이고 반복 가능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표준 방법론을 도입하면 추가 계산과 측정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심사 효율과 제출 자료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편익 측면에서는 플루언스 제출 자료의 완전성이 높아지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가 단순화됩니다. 가하별 충격 선별평가에서도 계산된 허가기간 말 플루언스가 25% 감소하면 관련 평가 지표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 비용 측면에서는 상세 검토가 필요한 일부 가압 경수로에 대해 개별 검토 노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 계산 비용에는 모델 수정, 벤치마크와 검증, 불확도 분석, 문서화가 포함됩니다. 추가 측정 비용에는 품질 관리, 응답 보정, 교정, 불확도 분석, 문서화가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표준 방법론은 초기 비용을 요구하지만 장기적으로 심사 일관성과 규제 효율을 높입니다. 규제 지침 1.190은 10CFR 50.109에 따른 소급적 규제 변경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지침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정의 신규 또는 개정 조항을 부과하지 않으며 기존 직원 입장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의 개통, 구조물, 구성 요소, 설계, 절차, 조직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보유자 또는 신청자는 10CFR 50.109 가항 7호에 따라 규제 준수 방법 중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지침 1.190은 브록-지와 10CFR 50.6에 따른 무연성 천이, 기준온도 및 가하별 충격 기준온도, 평가용 플루언스 결정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새로운 강제 요건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참고문헌은 규제지침 1.190의 계산 방법, 선량 측정, 벤치마크 실험, 평가액 자료, 표준 시험법, 수송 해석 코드, 자료 라이브러리와 연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본문만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평가 항목이 어떤 표준, 어떤 벤치마크, 어떤 핵자료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원전별 플루언스 산정 근거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번부터 20번까지는 압력용기 중성자 플루언스 계산, 선량 측정, 벤치마크 문제, 핵자료 라이브러리, 수송 해석 방법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초반 문헌은 압력용기 플루언스 계산을 위한 중성자 수송 그린함수, 철과 저압금강의 원자당 변이 평가, 측정 불확도 표현, 압력용기 플루언스 벤치마크 문제, 네프리콘 계산체계, 평가액 자료 파일, 다군 단면적 라이브러리와 관련됩니다. 이 부분은 계산 방법론과 핵자료 선택의 근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엔드포비 6판과 철 단면적 자료의 영향, 경수로 압력용기 조사 연구용 단면적 라이브러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문헌 21번부터 45번까지는 연료집합체 연소계산, 전후설 연료관리, 압력용기 피폭 저감, 이산종자표 계산 코드, 압력용기 플루언스와 선량 측정 분석, 이산각 방법의 수치 효과, 몬테카를로 수송 계산과 분산 저감 방법을 포함합니다. 이 자료들은 노심 중성자원, 연료관리 전략, 수송 해석 수치 모델, 몬테카를로 코드의 적용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설명하려면 이러한 기술적 배경 자료와 계산 모델의 연결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46번부터 70번까지는 몬테카를로 입자 수송 모의 계산, 감시 캡슐 측정갑 외삽의 스펙트럼 효과, 압력용기 플루언스 벤치마크 계산, 최소 제곱 조정, 중성자 스펙트럼 언폴딩, 표준 중성자장 검증, HB 로빈슨 2호기 벤치마크와 공동부 선량 측정 자료를 포함합니다. 핵심은 측정값과 계산값을 비교하여 편향과 불확도를 줄이는 조정 방법입니다. 검출기 응답 검증과 기준 중성자장 활용도, 이 부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참고문헌 71번부터 100번까지는 비너스 실험, 풀 임계집합체 압력용기 시설 벤치마크, 핵종별 방사와 반응률 측정 표준, 고체 상태 비적 검출기, 헬륨 축적 플루언스 감시기, 기준 중성자장, 경수로 계산 벤치마크 시험, 방사와 기법에 의한 플루언스 결정 표준을 포함합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 선량계 선정, 조사, 방사능 분석, 기준장 교정, 벤치마크 검증에 필요한 표준과 실험 근거를 제공합니다. 규제지침 1.190의 측정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참고문헌 체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규제지침 1.190의 핵심 결론은 압력용기 중성자 플루언스가 파괴인성 평가, 무연성 천이 기준온도, 가하별 충격 기준온도, 가하별 충격 선별 평가의 핵심 입력값이라는 점입니다. 이 값은 절대 수송 해석 계산으로 최선 추정해야 하며 감시 선량 측정과 용기 외부 선량 측정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기하학적 형상, 재료, 단면적, 노심 중성자원, 수송 해석 수치 조건, 벤치마크 비교, 해석적 불확도 분석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가하별 충격 기준온도 및 무연성 천이 기준온도 평가용 압력용기 플루언스 불확도는 1시그마 기준 20% 이하가 요구되며 30%를 추가하면 일반 방법론 범위를 벗어납니다. 보고에는 다군 플루언스, 적분형 플루언스, 반응률, 측정값 대 계산값 비율, 편향, 불확도, 보정, 검출기 검증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국 규제지침 1.190은 계산, 측정, 검증, 보고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압력용기 장기 건전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지침입니다.